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급하게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이 붕괴 중이고 금값이 막 상승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왜 붕괴 중인가? 지금 코인 시장은 붕괴 중이 아니라 조정 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미국과 부자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이제 1등을 먹고 있는 미국,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세상을 끌고 가는 중이죠. 근데 중국은 엄밀히 따지면 사회주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의 특징은 밑에는 대부분 못 살지만 빵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부자도 엄청 많은 거죠. 이들 입장에서 부의 균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코인으로 국채 문제도 해결하고 자신의 빚 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상속 문제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되고 세계 빈부의 균형도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정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나라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코인 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보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개미 털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개미는 죽여야 되니까 대폭락을 해서 세계 개미들을 계속 죽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동남아 국가에서 이제 코인들을 채굴을 하면서 코인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들 입장이나 강대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절대 선진국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보다 나라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오래 갈 가능성이 크고 아마 대규모 충격적인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금과 코인이 지금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상승했어. 이게 문제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2045년에서 49년 그 사이로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특이점 시대라 해서 오게 돼요. 이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세상은 코인 시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코인과 금의 상승은요, 은행에 붕괴하고 스텝을 맞춰갈 거거든요. 지금 코인과 금이 갑자기 하락한 것은 뭐냐면 은행에서 이게 더 이상 올라가면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화폐 가치가 조만간 많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지금 정부도 뱅크런을 경계하고 있단 말이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촬영일이 11월 5일이거든요. 이 코스피 지수가 말도 안 되게 지금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라, 지금 정부가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코스피 지수를 높여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처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뱅크런을 하지 않도록 국민연금 빼가거나 은행에서 현금을 다 빼가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주식과 코인 투자를 성공했다느니, 정부기관의 자금이 안정이 됐다느니, 기관들의 투자나 이런 게 아주 좋다느니, 코스피가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느니, 자산이 많이 쌓였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뉴스가. 그 다음에 암호화폐 붕괴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이 확실하게 은행을 보호할 만큼 상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개미를 틀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서 돈을 빼서 은행에 넣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다시 몰리도록 무조건 할 거예요. 그리고 은행을 신뢰하도록 계속 만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은행 시스템은 서서히 망하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은행 시스템이 망한다고 해서 은행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은행은 그 사이에 현금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구축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금을 제도화할 것이고,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기술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국민들이 한순간에 쏘갔다 해가지고 막 현금을 빼가는 뱅크런이 일어나도 은행과 국가의 재정이 마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언젠가는 코인과 금의 시대는 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거고 전 세계 국가별로서는 이런 건데
또 세계화 입장에서는 너무 약소국들, 개발도상국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죠. 또 이것도 뭐 한두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2045년 사이에.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인과 금의 시대는 반드시 오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과 예금과 막 이자에 신경 쓰고 있고 막 경제 발전 좋다 이러면서 막 신경 쓰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오르다가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서 막 떠들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코인 붕괴의 핵심은 세계은행 때문이다. 그러면 세계은행이 이렇게 계속 코인 붕괴를 막고 정부들이 막고 강대국이 막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탈중앙 가상화폐를 조정을 해야 은행이 안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화폐든지요, 여러분, 고래들이 대량으로 풀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거나 늘어난 게 아니야. 원래 가지고 있는 걸 푸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일시적으로. 지폐도 은행이나 정부가 대량으로 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가치는요, 그 풍계 소비가 일어나서 희소해지면 다시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지폐와 비트코인이랑 다른 게 이런 거지. 지폐는 더 찍어낼 수 있어, 빚을 내가지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폐는 많이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지만 그게 회복이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는 거 다 푼다고 해서 어느 정도 또 시점이 지나면 계속해서 그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굴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놓은 거지. 그래서 채굴할수록 그 다음에 채굴할 수 있는 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채굴을 다 해놓고 쓰면 쓸수록 소각시켜가지고 보유량을 줄여나가서 가치를 높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뭐냐면 리플 XRP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 XRP는 환전소 같은 건데 무인 환전소인 거지. 알바비가 없는 무인 환전소, 이자가 없는 환전소 같은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은 뭐냐 하면 오일입니다. 기름. 솔라나도 오일 같은 거예요. 오일처럼 생각하면 돼. 오일 쇼크가 나면 막 가격이 오르고 조정이 들어가면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안정되고 하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처럼 점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물가 상승에 비하면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리플 같은 경우는 급격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제2의 비트코인처럼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환전소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하고 비슷한 건데 이더리움이 휘발유라면 솔라나는 한번 정제된 그 경유 같은 거다. 예. 경유라고 보면 됩니다. 예, 둘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하지만 그 영역이 같은데 서로 잡아먹질 않아. 예를 들면 이거예요. 똑같이 차를 움직여. 하지만 이더리움은 승용차에 들어가는 거라면 솔라나는 트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빈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파일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이 네 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안전한 가상화폐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금, 그 다음에 화폐 환전, 그 다음에 기름. 이거는 안전한 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 네 개는 아마 잘 유지될 것 같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XRP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정신 차리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떨어뜨려 나가야 되는 것 같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셧다운인데 셧다운을 풀 수가 없어. 이 셧다운이 빨리 풀리면 이것도 빨리 올라갈 건데 아마 이게 선거와 여러 가지 경제 조정,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부의 균형 상속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부자들의 국가의 그런 조정들이 끝날 때까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실물 화폐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그 금 사태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아마 성지가 될 수 있어. 이 영상이. 그게 뭐냐면 금과 은과 플래티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가상화폐 세상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금과 은과 플래티넘은 무조건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과 은과 플래티넘은요, 우주의 화폐거든요. 우주의 화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니야.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그 비브라늄의 거의 모델 같은 거예요. 우주의 대충돌로만 만들어지는 원자재 물질이야. 저는 외계인을 믿지 않지만 어쨌든 외계 문명과 인류가 조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뭔가 만나가지고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래할 게. 만약에 그렇다면 쓸 수 있는 화폐는 금과 플래티넘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은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이것들은 인간이 만들지 못하고 매장된 것만 사용해야 되고 현재로서 매장된 게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매장된 것을 채굴한 상황이다. 그러면 플래티넘을 우리는 백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백금이 화폐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백금을 녹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가공하기 어려웠어. 녹는 점이 너무 높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 녹는 점이 좀 높은 거 가지고 어렵지 않잖아요. 원체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금과 은을 가공하는 그 수준으로 그냥 백금도 가공이 훨씬 쉬워졌다. 그러면 이 백금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유튜브 아무리 뒤져도 백금에 관한 이야기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금 시세 이런 데 가면 백금 시세가 막 나오다가 백금이 갑자기 품절이 돼.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금값이 떨어지니까 다시 백금이 얼마 주면 살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금이 없어서 못 판다 했잖아요. 근데 금은 팔았어. 근데 백금은 품절이 됐다니까. 근데 이 백금을 그럼 왜 언급하지 않느냐? 금은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금은 한두 나라에만 매장되어 있거든. 이게 문제야. 골고루 매장되어 있었으면 백금은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을 텐데 한두 나라에만 매장되어 있으니까 백금이 화폐처럼 사용되거나 부의 자산처럼 사용되고 그렇게 인지가 되면 그 나라만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든 강대국이나 부자들은 굳이 백금을 이슈화하질 않아요. 하지만 백금은 무조건 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대국이나 부자들은요, 백금 가치를 지금 계속 낮추고 언급 안 할 거야. 그리고 자기들만 최대한 많이 확보한 후에 가격을 올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뭐냐면 백금은 지금도 아주 비싼 귀금속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석으로 바꾸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시점이 와가지고 세계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백금을 막 차고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은 금방 상승할 수 있어요. 백금은 가격을 올리기가 너무 쉬워. 하지만 지금은 올릴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백금이 또 다른 화폐나 자산으로 부각되면 금보다 훨씬 빨리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일부러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남아공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전쟁이나 내전이 날 때 강대국들 기업들이 막 서로 도와주면서 그 백금 채굴권을 챙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백금이 엄청나게 부각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금과 은의 가치는 소비되는 만큼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시점에서는요, 백금이 갑자기, 진짜 갑자기 폭등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셔서 연구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니는 투자하냐? 저는 돈 없어요. 하지만 목사가 세상을 읽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경제를 통해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보는 거고, 저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정치도 돈이고 경제도 돈이고 사회도 돈이고 문화도 돈이다. 그 돈의 흐름을 유동을 잘 보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이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공부의 결과인 거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한다. 그래 하시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요한 이슈 탄소라든지 중간중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켜서 대본을 써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1월 5일입니다. 작년 제가 11월 달에 올렸던 영상 거의 다 맞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거는 거의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알렌 목사가 한 말이 맞을까 틀릴까 반박하고 싶으면 반박도 하셔도 되고, 왜? 저도 배워야 되니까. 어쨌든 투자는 자기의 책임이다. 하지만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경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도는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